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문제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유엔의 당국자, 영국의 의원과 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사흘째인 18일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한국 언론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집중할 업무를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침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 문서화하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는 강제 실종이나 자의적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의 한 부분이라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있을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 거듭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 원칙을 명기한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 모두 서명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양자 차원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간담회에 앞서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의 최성용 대표, 6.25 국군 포로 가족회 손명화 대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성용 대표는 터너 특사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함께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국내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테러 지원국 4위에 일본 납북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한국 납북자를 넣어달라. 내가 준 자료는 이건 북한 사람들이 만드는 자료다. 그 얘기를 했고. 이런 가운데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17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한국 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영국 의회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빗 알톤 영국 상원 의원과의 화상 면담과 또 게오르그 슈미트 한국 주재 독일 대사와의 접견을 통해서도 중국 당국의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의장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유엔 총회 의장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며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유엔 총회 의장협의회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 인권 증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규범 기반의 질서를 구축하고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견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직 유엔 총회 의장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현안 대응에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최근 협력 상황과 관련해 양국의 무기와 역량 이전이 우려된다면서 동북아시아 영내가 한층 위험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17일 미국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간의 군사협력과 연대 수준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욱 위험해졌다며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러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한 없는 협력을 선언한 점, 전 세계적으로 나쁜 행동을 비난할 수 없는 점, 협력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두 권위주의 강대국이 그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앵거스 랩슬리 방위정책 기획 담당 사무차장부와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본부장이 방한 중인 랩슬리 사무차장부를 면담하고 나토 측이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랩슬리 사무차장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활동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행위에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규칙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제4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계획을 연내에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중장기 발전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당국에게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의 문으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5대 중점 과제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 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5년 전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기본 계획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탈북민 북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 총리는 18일 한국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달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민 북송에 대해 말씀드린 게 맞다고 확인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났고 탈북민 북송 문제를 미리 의제로 정하거나 의제를 조율하지는 않았다며 정상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